지금 이제 5시 30분인데요.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출발을 빨리 합시다. 안 가냐? 이거 이날 초음파 기준으로 출산일이 4일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전날까지 아무런 진통이 없어 유도분만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벽 2시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와서 주기를 체크해보니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가 5분에서 6분 사이로 진통 주기가 줄어서 새벽 5시 50분에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통이 한 2분 주기로 왔을 때 출발해도 늦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자연 진통이 와서 다행이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연분만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진아 안 아프게 잘 보자. 그러니까 수술은 싫다. 나도 수술은 안 돼. 수술은 더 아프다. 차에서 내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진통이 와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애기 문이 어느 정도 열리기 전까지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진통이 시작된 탓에 저도 한숨도 못 잔 상태라 이렇게 잠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옆에 빈 침대에서 한 15분 정도 눈을 붙였어요. 그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체력을 어느 정도 보충해 놓은 게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산모가 진통을 할 때 남편은 옆에서 같이 호흡을 좀 도와줘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산모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쳐가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호흡을 유도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체력을 좀 보충해 놓은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호흡의 유지 때문에 저희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출산실을 신청하였습니다. 호흡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호흡은 산모의 진통을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진통이 시작될 때 태아에게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이 큽니다. 산소가 진통을 느낄 때 태아도 똑같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뱃속의 태아는 넉다운 상태가 되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서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회복실에서 운동을 통해 아기 문이 3cm 정도 열리고 진통 주기가 1에서 2분 이내로 지속됐을 때 분만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오후 12시가 조금 넘은 시점이었는데요. 산모도 오랜 진통으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저도 잠시 긴장을 놔버리는 바람에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태아의 심박수가 100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보통 태아의 심박수는 140에서 160 사이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간호 선생님께서 급하게 산소 공급 장치를 가져와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정신 차리고 호흡 유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 태아의 심박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산소 공급 장치를 이제 제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정신줄 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기 문이 다 열리면 현순이가 뿅 하고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 때문에 진통이 올 때마다 정말 호흡 열심히 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진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무통 주사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아기 문이 다 열렸는데요. 이제 이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현순이가 너무 커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때만 생각하면 정말 좀 답답한 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임신 확인하러 갔을 때부터 초산모는 태아 몸무게를 2kg 후반에서 3kg 초반으로 맞춰야 된다고 이제 누누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알겠다고 말만 하고 정말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잘못했던 게 먹고 싶다고 하면 정말 그냥 다 사다 줬어요. 저도 이제 옆에서 보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막 입덧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때 먹고 싶다고 한 걸 다 사다 준 게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초음파 때 마지막 초음파를 찍을 때 현순이의 몸무게가 3.7kg 정도로 찍혔어요. 근데 이제 보통 400에서 500g 정도 작게 나온다고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낙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이제 음식을 줄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때 이제 진통 막 하고 있을 때 아내의 배를 보고 이게 다 아기 크기는 아니겠죠 이러면서 양수가 많은 걸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려한 대로 정말 양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배 크기가 전부 우리 현순이 크기였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현순이가 이제 머리가 골반에 걸려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짐볼 운동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짐볼 운동이 어느 정도 도움이 정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의 아예 내려오지를 못했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꽤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또 그때도 막 이제 다 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내려오긴 했으나 충분할 만큼 내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후에 이제 계속 또 진통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힘주기 운동을 30분 더 진행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때 진짜 아내는 거의 뭐 실신 상태여가지고 수술해주세요, 뭐 수술 받고 싶어요, 계속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도 이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힘들겠구나 하면서 좀 되게 마음이 좀 아플 때였어요. 이때는 진짜. 이 이후에 최후의 방법은 이제 힘주기 운동을 30분 정도 더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현순이는 머리가 깨인 상태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간호과장 선생님께서 아기가 3.3kg만 돼서 진지게 나왔을 건데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왜 먹는 걸 말리지 못했을까 라는 자책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산모의 노력으로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 더 이상 산모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술실로 옮겨서 일단 배를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과 또 이렇게 흡입 장치를 이용한 흡입법인가요? 그걸 사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바로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이제 이때가 오후 한 4시 30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11시간 동안의 노력이 이제 헛수고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아쉬움이 막 많이 밀려왔어요. 근데 이제 또 산모의 그 상태와 또 태아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11시간의 그 진통을 견뎠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쉽긴 해요. 하지만 산모랑 애기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죠. 의사 선생님 말을 따라야겠죠. 수술실은 남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흡입법에 대한 동의서를 읽어보라고 주셨습니다.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부작용에 대한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어가지고 제발 배를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이 성공하기를 좀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1초가 1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살면서 좀 처음 느껴보는 답답함, 그 다음에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탯줄을 잘라야 한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간호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들어가서 탯줄을 자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어벙벙해져 있다가 생각해보니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응애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 선생님께서 아기를 안고 나오면서 공주님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분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정말 이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술실 앞에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산모가 잘못됐나 또 혹은 또 현순이가 잘못됐나 하면서 엄청 혼자 중얼중얼 거렸고요. 처음부터 왜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왜 자연분만을 고집했을까 라는 자책까지 하면서 정신이 좀 가출할 때쯤 그때 이제 현순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간호 선생님께서 현순이를 안고 공주님입니다 하면서 나오셨어요. 이때는 정말 안도감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쁨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늦게 나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순이가
정말 힘들게 나오면서 이제 퇴변을 먹었기 때문에 혹시 폐에 퇴변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좀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하네요. 어쨌든 퇴변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도 못하고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캥거루 케어도 하지 못했지만 아내와 현순이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현순이를 잠시 촬영했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분명 공주님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정말 이쁜 공주님입니다. 11시간의 대정정을 마치고 아내는 자연분만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옆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때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고생했다고, 서로 수고했다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11시간이었고 또 현순이의 출산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현순이가 무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출산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딸 현순이와 함께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